저는 지난 30년 동안 뇌혈관과 노년, 보행 이상을 연구해온 박현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신호를 보고도 몰랐다는 겁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뇌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발병 전 이미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 무심함이 생명을 가른다는 겁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며칠, 아니 몇 주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신호의 시작이 바로 다리였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가장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곳이 다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며칠을 넘기고 몇 주를 지나고 결국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피로가 아니라 뇌의 경고음이라는 것. 이걸 놓치면 단 몇 시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던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응급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식을 얻으실 겁니다. 요즘 다리 힘이 자주 빠지거나 저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영자님이었는데요. 평소엔 활발하시던 분이었어요. 시장도 잘 다니시고 손주들 돌보시는 것도 즐거워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자주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가려고 집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도 잠깐 쉬니까 괜찮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들분이 함께 사셨는데 바로 119를 불러 응급으로 이송되셨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대응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다리가 이상하다는 걸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위험한 순간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며칠 동안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72세 최정우님은 달랐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으려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내분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최정우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응급실로 가셨어요. 검사 결과 뇌혈류가 막히기 직전이었고 조기 진단으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죠. 이처럼 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판단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뒤에 나올 응급 대응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는 건 뇌혈류 이상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왜 한쪽만 그럴까요? 뇌는 좌우로 나뉘어 있어서 한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다리에 힘이 빠지게 돼요. 서울대
뇌혈관 연구팀이 지난 5년간 뇌경색 환자 1200명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78%가 발병 전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피로로 생각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김정수님도 그랬습니다. 평소 아파트 계단을 자주 이용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4층까지 올라가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래도 잠깐 쉬니까 괜찮아지더래요.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고 결국 검사를 받았더니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면 즉시 시간과 증상을 기록하고 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 다리인지, 몇 시에 시작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나중에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식 후 나아지더라도 절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증상이 반복되면 그건 뇌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발바닥이 둔해지고 뜨겁거나 차가운 감각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건 뇌가 감각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경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연료 장애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신경학 연구소에서 일시적 감각 둔화를 겪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60%가 한 달 내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74세 박순희님은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발바닥이 갑자기 무딘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바닥 감촉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며칠 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급하게 검사를 받았더니 뇌연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진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바닥 감각 차이는 작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뇌가 보내는 긴급 메시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 통증 없이 다리만 저린다면 이건 말초신경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은 보통 허리 통증이 함께 오거든요. 그런데 허리는 멀쩡한데 다리만 이상하다? 그럼 뇌연료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요즘 발바닥 감각이 둔해진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는 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발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발끝이 축 처지는 거예요. 한국뇌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행 이상이 선행된 분들의 70% 이상이 3개월 내 뇌경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걸음걸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알 수 있죠. 70세 윤성남님은 평소 운동화를 자주 신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발을 보니까 왼쪽 신발 앞코만 유난히 닳아있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족분이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니까 왼쪽 발을 살짝 끄면서 걷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받았고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걸음걸이를 자주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신발 밑창에 달은 방향도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난히 많이 닳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발소리가 달라졌다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에는 똑같던 발소리가 한쪽만 끌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요즘 발을 질질 끄는 분 계신가요? 평평한 바닥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건 고유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고유감각이란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뇌가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발의 위치를 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자꾸 걸리게 됩니다. 한국노년보행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원인 모호를 낙상으로 응급실에 온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2세 뇌경색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의 문제였던 거죠. 76세 김용철님은 집안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지셨어요. 평생 살던 집인데 갑자기 문턱이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더니 결국 뇌의 혈류 이상으로 판명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걸음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걸렸는지 메모해 두면 전문가 진단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뇌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잘 다니던 곳에서 자꾸 걸린다면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예요. 요즘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주 걸리시나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린다면 이건 뇌의 신호가 불안정해서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추울 때 떨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유럽신경학회에서 원인 불명 다리 떨림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40%가 뇌혈류 장애로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죠. 71세 최미자님은 저녁 시간에 TV를 볼 때마다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렸다고 해요. 추운 것도 아니고 긴장한 것도 아닌데 자꾸 떨리더래요. 처음엔 그냥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가족분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본인도 놀라셨대요. 검사 결과 미세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릴 때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두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단순 피로 떨림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떨린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달달 떨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똑바로 걷는데도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의 균형 신호를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배를 탄 것처럼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대한신경과학회 조사에서 아침 시간대 휘청거림이 반복된 분들의 55%가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75세 박만수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비틀거렸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는 느낌이었대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인데도 벽을 짚어야 할 정도였죠. 검사 결과 뇌 후두부 쪽 혈류 장애로 판명됐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균형 감각을 점검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지 말고 먼저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면서 몸의 균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술 취한 듯한 걸음이 반복되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요즘 걷다 보면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괜찮아지는 경험,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린 상태예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분들의 75%가 3개월 내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고등이 깜빡이는 건데 대부분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거죠. 72세 이성자님은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5분쯤 지나니까 다시 힘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큰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증상이 사라졌어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의심되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한 번 막혔던 혈관은 다시 막힐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는 지금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잠깐 힘이 빠졌다가 금방 괜찮아진 경험 있으셨나요? 이렇게 다리에서 오는 7가지 신호를 알고 있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막기 위한 생활관리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혈압은 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왜 아침 혈압이 중요하냐면 자는 동안 낮아졌던 혈압이 아침에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벽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의 시작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직후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 수첩의 날짜와 시간, 수치를 꼼꼼히 적어두면 전문가 상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도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오늘 혈압 확인해 보셨나요? 혈당 관리도 혈압만큼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미만이 이상적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게 계속되면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작은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뇌에는 작은 혈관이 정말 많아서 혈당이 높으면 2세 뇌경색이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어요. 단 음료와 과자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콜라나 주스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채소를 드세요.
밥도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채소 중심 식단으로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 반찬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우세요. 특히 녹색 채소는 혈당 조절에 정말 좋아요. 요즘 단 음식 자주 드시나요? 콜레스테롤 조절은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혈관벽에 쌓이는 거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혈관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위험합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챙겨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견과류도 좋은데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올리브유로 요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튀기는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는 요리를 선택하세요. 오늘 식탁에 생선이나 견과류 있었나요?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30분, 주 5회면 충분해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또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요. 일석사조인 셈이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쌓이게 하니까 꾸준히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분,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이렇게 루틴을 정해놓으면 훨씬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걸음 걸으셨나요? 충분한 수면도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가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이상적이에요. 밤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정 전 1시간의 잠이 자정 후 2시간의 잠보다 회복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취침 1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을 꺼두세요. 밝은 화면을 보면 뇌가 각성 상태가 돼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점심 식사 후 짧게 눈을 붙이는 정도가 딱 좋아요.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마시게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정량을 확인하세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숨은 원인 중 하나예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음악 듣기, 가벼운 산책, 명상, 뭐든 좋습니다. 심호흡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요즘 마음이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생활 습관만 바꿔도 뇌경색의 8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나시죠? 다리는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니라 뇌의 경보 장치입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발바닥 감각, 발을 질질 끄는 걸음, 잦은 걸려 넘어짐, 다리 떨림, 시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힘 빠짐. 이 작은 신호들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였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단 몇 시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신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지고 평생의 후회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어떨까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빨리 대응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고 예방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혈압 관리,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물 마시기, 스트레스 관리. 이 7가지만 실천해도 뇌경색 위험을 8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양쪽 다리 힘을 비교해 보기. 이 간단한 습관이 뇌경색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침대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잠깐만 멈춰서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은지 느껴보세요. 한쪽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메모하고 반복되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저림이 반복될 때 뇌혈관을 보호하는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관이 깨끗해지는지,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요즘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댓글로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